한번 쭉 훑어보실래요? 여러분들이 일본은 이미 알고 있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이제 고1 때라던가 배웠던 유리함수, 무리함수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라인. 자, 이 라인에다가 제목 하나 쓸까요? 자,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예전에 배웠던 유리함수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고1 당시에 함수 두 개를 새로 배우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유리함수라는 겁니다. 자, 이 유리함수고 여러분 일단 지금부터 그래프를 그리기를 연습할 건데 자, 제가 이제 저랑 하면 항상 이제 원래 그래프란 건 그리는 순서란 게 있어요. 자, 오랜만에 한 번 더 말하자면 자, 모든 함수는 뭐가 있다? 소위 기본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기본형은요, 죄송한데 암기를 다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함수들은 소위 평행이동과 대칭이동 이 두 가지를 적절히 섞으면 기본형을 움직여서 만드는 것들이에요. 자, 제가 한번 구성을 나름대로 좀 예쁘게 해봤으니까 자, 혹시 어려우면 멘탈 나가지 말란 말씀 드리는 겁니다. 알겠지? 자, 1번. 자, 얘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유리함수의 기본형이야. 참고로 쟤는 중1 때 반비례라고도 배웁니다. 그 당시에. 자, 이 친구 한번 볼 건데 자, 이 친구의 모양 혹시 기억나세요? 자, 얘는요 점근선이라는 게 있는 그래프입니다. 이 십자 모양으로 여기도 점근선, 여기도 점근선. 그리고 이제 와서 보니까 이번 극한 파트는 점근선과도 꽤 궁합이 좋아요. 무한히 닿아갔을 때 저기에 이렇게 수렴하게 됩니다. 절로 닿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 여러분들이 여기가 양수일 때는 기억나? 여기가 양수일 때는 이렇게 1삼면과 3삼면이라는 이런 어떤 쌍곡선이라고 표현하죠. 이런 모양이 탁 나오며 이 그래프입니다. 이제 이걸 그린 다음에 또 문제에서 극한을 주면 이제 보고하는 거예요. 이걸 그릴 줄 아냐는 거야. 참고로 교과서에 나옵니다. 그래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알겠지? 자, 2번 문제 가볼게요. 자, 2번 문제는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쟤랑은 살짝 달라. 근데 우리가 이제 요 근래 지수함수, 로그함수 많이 봤잖아. 자, 우리가 보통 수학에서 자, 오랜만인데 요거는 언제 생기더라? 뭐 할 때? 어디 방법으로? X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했다는 거예요. 자, 한번 오랜만에 분석 좀 해볼까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친구들은 분석을 좀 해야 됩니다. 그럼 원래 함수, 자, 기본형이 누구였냐면 아마 얘였을 겁니다. 얘요, 얘. 얘를 어떻게 했다? X축으로 이만큼 움직였다라는 거고 쉽게 말로 하자면 오른쪽으로 두 칸 움직인 겁니다. 쟤를 딱 들어서 오른쪽으로 딱딱 두 칸 움직이면 얘가 됩니다. 자, 한번 오랜만에 그려볼게요. 자, 참고로 지금 속성이라서 예전처럼 막 천천히 못합니다. 빠르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움직일 건데 자, 우리가 점근선이 있는 함수들은 항상 점근선 먼저 움직이라고 합니다. 자, 움직여볼게요. 자, 여기 X축의 점근선은 바뀔 리가 없겠죠. 오른쪽으로 움직여야 돼. 대신에 Y축 점근선이 오른쪽으로 두 칸, 즉 X는 2로 바뀔 겁니다. 그리고 모양은 바뀔 리가 없겠죠. 뭐 이런 식으로 간단히 그려볼게요. 물론 조금 더 욕심내자면 Y 절편도 체크하면 좋긴 해. 근데 여기 극한 파트는 방금 느꼈겠지만 Y 절편도 물론 건드릴 수 잘 안 건드려요. 보통 극한 파트에서는 뭐 계속 갈 때 이런 거 물어보기 때문에 뭐 Y 절편은 필요하면 쓰시기 바랍니다. 자, 오른쪽에 3번 가볼게요. 자, 오른쪽에 3번은요. 자, 여러분들이 또 이제 배웠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사실 얘를 제가 앞 시간에는 혹시 여러분 중에 이 자리가 생길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X축으로 대칭할 때거든. 근데 제가 그냥 이거를 하나의 기본형으로 취급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옛날에 유리함수 찾으면요, 여기가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 원래 둘 다 기본형입니다. 단지 양수일 때는 모양이 이런 모양, 음수일 때는 이런 모양이라고 그냥 둘 다 기본형으로 원래 배우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설명할 때는 분석할 때 그냥 얘를 기본형으로 그냥 취급을 하겠습니다. 자, 이 함수를 자, 여러분들 이 자리가 언제 생기더라? 이거 뭐예요? Y축으로 이만큼 위아래로, 즉 위로 두 칸 움직이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한번 간단히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자, 얘를요 Y축 방향으로 이만큼 위로 두 칸
움직여 볼게요. 자, 얘는 방금 말한 것처럼 약간 이런 모양의 개형입니다. 이런 모양을 위로 툭 하고 움직이시면요. 자, 시간 관계상 바로 쓰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정근선은 안 바뀌어요. 위로 올렸거든. 대신에 얘가 두 칸 올라갑니다. 그래서 위로 두 칸 올리시면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리고 모양을 이번에는 2사분면과 4사분면 지라는 이런 모양으로 그리면 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자, 책에 있는 것들 다 준비해봤으니까 혹시 만약에 어려운 친구는 뭐 책에 이런 거 있으면 그거라도 해보세요. 다 그려드릴 테니까. 알겠지? 자, 이어서 네 번째가 이번에 이제 안 하거든 반월거든 이제 교과서에서 절대값 함수가 몇 개 나왔길래 그때 제가 간단하게 하나 소개해드린 게 있어요. 그거를 이용하면 또 그릴 힘이 생깁니다. 자, 여러분들이 혹시 까먹은 친구는 여기 위에 여백이 있나요? 뭐 간단하게 필기를 하자면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원래 절대값 시리즈는 좀 종류가 있어요. 다른 건 다 관심 없고 이렇게 식 전체에 절대값이 있으면 좀 빠르게 그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자, 이 친구 그래프 그리는 순서가 뭐였냐면요. 혹시 기억나? 첫 번째 뭐를 그릴까? 자, 절대값이 없다고 치고 얘를 그립니다. 절대값이 있지만 없다고 치고 그립니다. 자, 얘를 그리기.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요. 얘를 그린 다음에 X축으로 접어 올립니다. 이 그래프 전체 접어 올리면 얘가 나옵니다. 자, 써드릴게요. X축으로 접어 올리기. 그러면 요 절대값 함수의 그래프가 딱 나옵니다. 자, 한번 지금부터 이걸 따라서 한번 얘를 그려볼 건데, 선생님 얘는 지금 식 전체에 절대값이 없는데요. 참고로 우리가 이것도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수학수다 보니까 필기하기만 한도 끝도 없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고1 때 또 이런 걸 배워요. 우리가 이렇게 절대값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하나로 합칠 수가 있다고 배우거든. 명제 때 이걸 살짝 배웁니다. 절대값 성계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자, 이걸 응용하자면 여러분 지금 1에는 절대값이 없지만 절대값 붙여도 무방하죠. 사실은 이렇게 해서 그냥 절대값을 통째로 하나로 합치시면 돼요. 이렇게 두고 저는 예를 그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부터 그리는 순서 한번 따라가 볼게요. 첫 번째는 뭐다? 일단은 절대값이 없다고 치고 얘를 그릴 겁니다. 얘는 참고로 왼쪽에 2번과 유사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따로 설명 없이 왼쪽에 2번과 유사하게 한번 그려볼게요. 자, 얘는 정근선이 x는 1 그리고 y는 0 이렇게 두 개가 있고요. 분자가 양수기 때문에 이렇게 1, 3으로 지나는 이런 쌍쌍 모양입니다. 절대값이 없다고 치고 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실 이거를 좀 진지하게 배웠어요. 말할 때 있을까요? 진지하게 배우면 이제는 다 빠졌는데 근데 이상하게 파상이 나와. 교과서 나와요. 그래서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이 위에서 그린 이 함수를 뭐 하자? 이렇게 접어 올리는 거예요. 밑에만 접어 올릴 겁니다. 그러니까 간단한 이유를 말하자면 원래 절대값은 양수는 그대로야. 여기는 그대로인데 음수를 양수로 바꿔주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접어 올리는 느낌이 되는 거야. 자, 한번 접어 올려보시면요. 자, 여기다가 빨간 색깔로 결론입니다. 여기 정근선은 안 바뀌고 자, 얘는 안 바뀌겠지. 원래 위에 있던 건 안 바뀌고 밑에 있던 게 접어 올라와서 이런 모양이 돼요. 자,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빨간 색깔로 쓴 것들이 이제 최종 결과물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전에 기억나? 쉬는 시간 전에 이런 그래프를 본 적 있잖아. 이게 알고 보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그래프예요. 이런 식으로. 자,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4개가 유리함수고 사실 고1 때든 여기까지는 했어요. 요거는 약간 새로운데 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절대값 함수를 그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절대값이 없다고 치고 그리고 접어 올립니다. 접어 올리시면 이런 식으로 모양이 나온다. 자, 한번 정리해본 친구는 자, 1분 뒤 갈까요? 자, 여러분들 이번에 시험 결과를 올리세요. 더 열심히 하랍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로 준비를 진짜 쉽게 한다고 준비한 게 이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는요
여러분 책 보시면요 위에 막 이게 무슨 수학 시간인지 영어 시간인지 난리 납니다 진짜로 원래대로 설명하자면. 근데 그렇게 설명을 안 한 거야 일부러. 너네들이 진짜 힘들까 봐. 그래서 좀 쉽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좀 공감을 최대한 해보시고 만약에 그래도 정 안 되면 따로 요청을 하세요. 그럼 뭐 보충을 하든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숨기지만 마세요. 알겠지? 자 밑에 있는 자 2번 가기 전에 자 맨 밑에 줄로 내려와봐. 사실은 여백이 부족해서 하나 유리함수 내용인데 하나 따로 빼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여기 있는 2번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2번을 한번 같이 볼게요. 자 맨 밑에 줄에 2번입니다. 자 얘는요 여러분들 굳이 브리핑 하자면 이게 여러분들이 고1 당시에 배운 유리함수의 소위 일반형입니다. 자 여기 이제 일반형이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유리함수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좀 뭐랄까 약간 이런 느낌이 원래는 기억나? 이제 가장 예쁜 모양입니다. 약간 이런 딱 세팅이 되게 예쁜 세팅이야. 표준형. 근데 이 문제는요 쉽게 말하면 지금 이 상황에서 얘네 둘을 통분한 걸 그냥 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그럼 저희가 해야 될 건 뭐야? 이 통분된 걸 분리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이 분리를 좀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참고로 교재에 있길래 설명드리는 겁니다. 제가 없으면 안 넣었을 겁니다. 사실. 자 지금부터 한번 가볼 건데요. 자 분리하는 방식이 뭐냐면 자 좀 쉽게 속성으로 하는 거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이게 간단한 예시거든. 제가 일부러 지금 분리된 걸 통분을 해본 거란 말이야. 지금부터 반대로 하고 싶은데 자, 여기에다 보시면 여기 3 보여. 지금 이 3이 혹시 어떻게 나오는 줄 아세요? 오른쪽에서. 자 여기 지금 1이고 여기 3이죠. 실제로 이렇게 1분의 3에서 3이 나온 거예요. 이게 옛날에 배웠던 일종의 몫이야 몫. 이 나눗셈의 몫이 나온 거예요. 자 이걸 이해했다면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면 여기가 1, 1이잖아. 그러면 1분의 1이니까 얼마? 몫이 1로 딱 떨어집니다. 이렇게 딱 분리를 하시면 돼요. 1 떨어집니다. 그리고 뒤에 분모는 저희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대로 쓰면 됩니다. 대신에 이제 분자가 누군지를 추리해 오시면 이런 식의 어떤 모양이 될 거고 또 역시나 이제 아까처럼 분석해서 그리면 되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얘가 누군지는 보통 어떻게 추리하냐면 그냥 여러분들이 네모라고 두고 한번 통분해 볼게요. 이렇게 한번 통분해 보시면요. 네모가 얼마가 돼야 분자가 x가 될까요? 마이너스 1.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통분해 보시면 이게 돼야지 위에랑 아래랑 는이겠구나. 그러니까 추리가 돼. 이게 이제 일반형, 그 당시 배운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꾸는 방법입니다. 자, 나왔기를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자, 얘가 나름 예쁜 식이야.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그 분석도 이제 많이 하다 보면 바로 갈 수 있는데 얘도 뭐 굳이 말하자면 원래 함수가 이거였는데 어떻게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여기 보니까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1만큼 움직였구나. 이제 분석을 하면 얘를 그리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얘를 빠르게 그려보자면 얘가 지금 기본형입니다. 얘는 지금 약간 이런 모양이야. 이런 모양. 이런 모양 가지고 왼쪽으로 한 칸, 위로 한 칸 올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실 때 계속 강조하지만 유리함수는 점근선 먼저 그립니다. 항상. 자, 점근선 그려보시면 자 원래 x축이던 게 위로 한 칸 올라갑니다. y는 1. 그리고 원래 y축이던 게 왼쪽으로 한 칸 갑니다.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 요게 점근선이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리면 되는데 얘는 지금 y절편이 애매하니까 구해보겠습니다. x값이 0일 때 y값이 0이니까 이 점을 지나야 됩니다. 이렇게 그리면 저게 되겠네요. 이제 얘를 보고 극한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까 오른쪽에 안 푼 것들이 다 그래프가 없어요. 이제 이렇게 그린 다음에 분류하는 문제들이 전부 다. 그린 다음에. 자, 2번까지가 유리함수입니다. 네. 자, 올라갈게요. 자, 요거 한번 정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하는데 여러분들이 그 선택과 집중이 나쁜 게 아니에요. 사실 이제 수학은 원래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는 게 맞아. 그러니까 어려운 이유가 다른 것도 아니야. 옛날 게 나와요, 자꾸. 옛날 게 나오면 당연히 어려운 거야. 특히 여기 이과생들은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수학원, 수학투를 많이 까먹으면 많이 까먹을수록 미적분이라는 과목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다시 어려운 게 다른 게 아니라 이게 다 나와요. 수학 원자 배운 삼각함수가 또 나와. 근데 그때는 설명을 안 해줘요. 아무도. 그러니까 책에도 해설지에도 설명이 안 나와. 당연히 알 거라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도 교재에 그냥 나오는 게 당연히 이제 알 거라고 이 책 쓴 사람은 그냥 쓰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요즘 실태가 당연히 모르잖아. 여러분들이. 다들 수시로 대학 가니까 공부를 옛날처럼. 그러니까 전에 가끔 말해 저는 학생 때 솔직히 좀 수학 공부를 쉽게 했어요. 왜냐면 애초부터 고1 때부터 대학교는 수능으로 가야 돼. 그때는 수시를 10%도 안 뽑았어요. 다 수능. 그러니까 1학년부터 그냥 마음가짐이 배운 걸 안 까먹겠다는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방학 때마다 복습을 하고 모의고사를 준비해야 되니까. 오히려 학교 시험보다 모의고사 훨씬 중요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수학 공부한테 메리트가 있어요. 별로 안 어려웠어. 당연히 알고 있는 거니까 나는. 근데 요즘은 이제 보통 내신을 준비하니까 한 번 배우면 까먹잖아. 버리잖아 사실. 휴지통에. 근데 이제 또 나와. 이걸 모르면 쌤 어떻게 해요? 모르면 이제 좀 애매해지는 거야. 모르면 그리고 모르면 일단 넘어가는데 넘어가다 보면 다 넘어가야 돼 뒤에는. 그래서 일단은 좀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근데도 만약에 어려우면 사실 그래프는 개인적인 의견이야. 좀 오해하지 마. 개인적으로 너무 어려우면 그래프는 어차피 좀 넘어가도 돼요. 어차피 시험에는 이거 안 나올 수도 있고 나와도 이제 아까처럼 그래프를 줍니다. 사실 웬만하면. 대신에 나오니까 그래프를 주면 할 줄 알아야 돼요. 아시겠죠? 자, 두 번째 라인 가겠습니다. 이게 약간 신상이야. 신상인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자면 어이구야. 자, 이것도 자, 제목 써드릴까요? 이것도 유리함수입니다. 유리함수는 좀 위에가 유리함수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혹시 옛날에 배웠던 유리함수의 뜻이 기억나시나요? 자, 유리함수의 뜻. 원래 유리함수가 뭐냐면요. 우리가 원래 함수 이름 지을 때 여기가 유리, 재료가 나오는 자리야. 지수함수는 지수로 만든 거고, 로그 함수는 로그로, 유리함수는 유리식이란 걸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유리식의 뜻이 뭐냐면 이렇게 다항식분에 다항식 꼴이면 다 원래 유리식입니다. 즉 그런 의미에서 이게 유리함수야. 근데 그때는 안 배워요. 그때는 위에 같은 것만 배우고 얘는 지금 제곱 버전인데 역시나 교재 제가 심지어 교과서를 다 보고 왔어. 왜 진짜 마음가짐이 교과서 연습 안 하려고 했어요. 있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지금부터 이거 한번 살려드릴 건데 근데 여러분들 생각보다 쉽습니다. 왜 쉽냐면 여러분들이 제가 위에서 방금 설명드렸지. 원래 어떤 새로운 함수를 공부할 때는 비슷하게 하면 돼요. 기본형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걔를 먼저 외웁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이동으로 분석을 할 겁니다. 지금부터 약간 새롭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얘를 새로운 함수라고 취급하시고 맨 왼쪽에 1번을 좀 암기하겠습니다. 제가 일단은 기본형입니다. 자, y는 x의 제곱분의 1이라는 함수가 나왔고요. 자, 이 친구는 기본형이니까 암기를 하실 건데 저 위에 있는 x분의 1과 유사한 것도 있고 차이점도 있어요. 유사한 거는 얘도 점근선이 이렇게 기본형은 x축과 y축입니다. 절대로 닿을 수 없습니다. 이 선은. 그리고 자, 여러분 위에서 방금 이렇게 날개가 있고 이렇게 밑에 있잖아요. 여기서 약간 달라요. 이렇게 날개가 있어요. 이 함수입니다. 자, 암기하세요. 자, 얘는 이런 함수입니다. 아까 제가 쉬는 시간 전에 이런 그래프 본 적 있잖아요. 걔가 얘입니다. 이런 함수들. 자, 기본형은 우리가 암기를 하자는 거야. 여러분들이 사실 어떤 함수를 마찬가지야.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진짜 누누이 말했지만 원래 함수라는 거는 공부하는 방식만 아니면 좀 생각보다 쉽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좀 그렇게 안 한 친구들이 좀 어려워 하시는 건데 원래는 항상 기본형이 있고 걔를 외우고 그 다음 이동으로 접근합니다. 왜 이동은 어떤 식이 나오든 똑같은 어떤 세팅으로 주거든요. 자, 지금부터 한번 2번 볼까요? 자, 혹시 2번 분석 가능하시겠어요? 2번. 자, 2번식을 여러분들 분석해보자면 방금 저희가 외운 1번식 있지. 여기서
발생했을까? x축으로 1만큼 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얘를 못 그릴까요? 왜 안 나오냐? 여러분들이 이제 그릴 수 있다는 거지. 얘를 그릴 줄 알고 움직일 줄 알면 이론상 그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쩌면 이제 이 정도가 이제 교재에 나와 있던데, 그러니까 이 정도는 여러분들 할 수 있다는 거야. 뭐 더 거창한 거 물어보지도 않아요. 사실. 자, 한번 간단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이다. 써야지. 자, 한번 그려볼게요. 자, 왼쪽에 지금 나와 있으니까 얘를 좀 참고하겠습니다. 얘를 자, x축으로 1만큼은 이미지가 뭐냐면 오른쪽으로 한 칸입니다. 오른쪽으로 한 칸. 자, 움직이실 때 점근선 먼저 움직이라고 했죠. 오른쪽으로 한 칸 움직이면 되고, 얘는 뭐 오른쪽 가봤자 티도 안 나겠죠. 그대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래프를 이렇게 다을동 말동. 자, 여러분 참고로 이게 점근선이라는 말은 다을동 말동을 해야 돼요. 어떤 친구는 막 이렇게 그리더라고요. 물으면 안 돼요. 원래 점근선은 되게 다을동 말동. 이게 오늘 배운 표현을 치면 이제 수렴하게끔 그려야 돼요. 원래. 정말로 이게 무한히 다가가면 저희 거의 다 거의. 근데 결국은 못 다. 알겠지? 자,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됩니다. 자, 이어서 3번 가볼게요. 나는 예쁘네, 우성이. 이제 이 3번은 딱 봐도 2번과 연결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치? 그럼 저희가 2번을 그렸으니까 한번 2번을 토대로 분석을 해보고 싶은데, 자, 여러분 우리가 수학에서 요 자리는 언제 생긴다고요? 어디로? 자, 요 자리 여러분들 우리 많이 봤었죠? 지난번 시험에도. x축으로 대칭할 때 저게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유를 굳이 말하자면 원래 x축 대칭이 y 자리에 마이너스 y를 넣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이너스 여기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도 이제 한 번 배우면 좀 잘 써먹으시라는 거예요. 이거를 써먹을 줄 알면 쉽게 공부하는 거고, 못 써먹으면 그 친구는 매 함수마다 또 공부 다시 가요. 이 모든 것들을 아시겠죠? 자, 얘를 그려놨으니까 얘를 뭐 하자? x축으로 한번 이렇게 딱 접어보세요. 접어보시면 자, 이 친구의 함수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겠네요. 자, 이런 함수를 이제 그려서 또 극한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오늘 남은 시간에 함수만 보는 이유가 있어요. 어차피 이제 그릴 줄 알면 아까처럼 하면 돼. 보고 하는 거예요. 그릴 줄 모르면 이제 좀 애매해지고, 물론 이제 사실 진짜 정 그리기 어려우면 방법이 또 있긴 해. 요건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성질 배우면서 사실 아까도 말했지만 다음 시간부터는 이게 잘 안 그려요. 이제 그릴 일이 거의 없어. 근데 오늘은 처음이라서 그래프를 보고 하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마지막에 4번 볼게요. 자, 이 4번인 사실 분석이 한 번에 되진 않습니다. 왜냐면 지금 생긴 게 요 자리 이렇게 두 개가 생겨서 한번 두 번에 걸쳐서 분석을 해볼게요. 자, 이 함수 자, 이렇게 한번 분석해 볼까요? 자, 요게 저희가 방금 묘해낸 쪽에 1번의 기본형입니다. 여기서 어떤 일이 발생해서 얘가 됐고요. 여기서 어떤 일이 발생해서 얘가 된 겁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질문. 여기서 어떤 일이 발생해야 이게 생겨요? 방금 했죠? 자, x축으로 접었다는 겁니다. 저는 얘를 한번 접을 겁니다. 밑으로. 그리고 두 번째. 자, 요거는 언제 생겨요? y축 방향으로 1만큼 위로 한 칸 올리면 결국 이게 나와. 그리고 제가 예를 말한 적이 있지만 보통 대칭이동과 평행이동이 같이 나오면 보통 대칭을 먼저 합니다. 평행을 먼저 해버리면 처음에 한 평행이 바뀌어버려요. 대칭할 때. 그래서 보통은 이런 말들을 설명드렸고, 한번 간단히 그려볼게요. 자, 얘는 저기 맨 왼쪽에 있죠? 자, 요게 기본형입니다. 자, 이 모양이었는데 얘를 x축을 한번 접습니다. 이렇게 한번 접어요. 그 다음에 얘를 위로 한 칸 올립니다. 자, 얘를 위로 한 칸 올리시면 최종 결과물이 여기에 y는 1 그리고 이런 식으로 나오겠네요. 자,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요게 이제 유리함수야. 1회배도 유리함수입니다. 근데 이제 고1 때는 안 배웠고요. 이번에는 나오길래 아주 간략하게 소개해드렸습니다. 한 이 정도만 할 줄 알면 아마 교과서 문제 같은 건 충분히 다 풀 힘은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마음가짐을 얘를 이제 새로운 기본형이라고 그냥 암기를 하세요. 이게 새로운 기본형이고
그 다음 2번, 3번, 4번은 분석을 통해서 이동을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무리함수입니다. 선생님 그럼 3제곱도 있어요. 뭐 있긴 하겠죠. 근데 우리가 뭐 볼 일은 없습니다. 보통 여기 파트에서 제곱까지 나와. 3제곱은 관심 없어요. 자, 필기 한번 해보시고 이어서 밑에 세 번째 라인 가보겠습니다. 되겠죠? 자, 밑에 여러분들 세 번째 라인 가볼게요. 이것도 우리가 고1 당시에 또 이제 같이 세트 매너배웠던 무리함수라는 겁니다. 자, 여기다가 뭐 제목 써드릴까요? 세 번째 라인은 무리함수입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 중에 무리함수의 그래프 모양 기억하는 친구 있어요? 약간 어떤 모양인 줄 아세요? 제가 뭐 수업 때 약간 이렇게 난을 치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난을 치는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무리함수.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모양을 한번 오랜만에 떠올려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떤 함수마다 항상 어떤 것들이 있냐면 함수마다 항상 제일 중요한 어떤 내용들이 하나씩 있어요. 예를 들어 1차 함수에는 기울기가 있다면 2차 함수에는 꼭지점, 방금 위에 유리함수에는 점근선이잖아. 여기는 제가 보통 출발점이라 말씀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난을 칠 건데 결국 어딘가에서 이렇게 모양을 쓸 거 아니야. 이 출발점을 여러분들이 꺼낼 줄 아셔야 돼요. 출발점을. 지금부터 한번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자, 역시나 맨 왼쪽에 1번은요. 왜 지웠지? 기본형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원래 무리함수는 기본형이 4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 난의 방향에 따라서 1사분면적, 2사분면적, 3사분면, 4사분면 원래 4가지 방향이 존재하는데 뭐 어쨌든 그거는 뭐 나오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겠지? 자, 이 친구는 기본형이고 자, 뭐 매번 그렇지만 기본형답게 출발점은 0,0입니다. 여기서 딱 출발해서 자,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방향이 이렇게 4군데가 있잖아요. 혹시 그때 어떻게 방향 정했는지 기억나세요? 방법이 살짝 있는데 여러분 자, 여기 x 앞에 지금 부호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지. 자, 루트 바깥의 부호가 플러스죠. 자, 플러스보다 몇 쌍면이에요? 글로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을 좀 기억해 보세요. 방향은 이제 x 앞에 부호랑 루트 앞에 부호를 가지고 4분면을 잡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자, 이거는 여담인데 그럼 예를 들어 자, 적으세요. 예를 들어 이거는 몇 사분면 쪽 그림일까요? 2사분면 쪽 아닐까? 해볼까요? 자,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예요. 이거를 x, 이거를 y라고 보시면 돼요. x가 음수고 y가 양수인 건 이쪽이다라고 배웠습니다. 이제 요거에 따라 부호는 정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어쨌든 그래서 요게 일단은 기본형이고요. 이제 또 2번, 3번은 눈에 익죠. 뭔가 이동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자,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2번은 역시 자, 이게 아마 기본형이겠죠. 얘를 어떻게 했을까요? 오른쪽으로 한 칸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즉, 이 그래프를 오른쪽으로 딱 한 칸만 움직이면 됩니다. 자, 한번 여러분들이 움직여 보시면요. 자, 실제로 출발점이 0,0에서 1,0로 바뀌겠네요. 그리고 모양은 안 바뀌겠죠. 보통 평행이동 모양은 안 바뀝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난을 치면 되겠죠. 자, 3번은요. 오늘 여러 번 나오네요. 자, 이 자리는 언제 이렇게 생깁니다? X축으로 접을 때 생깁니다. 그래서 얘는요. 또 굳이 분석하자면 이 함수를 X축으로 접어라. 대칭해라. 자, 가 되고 여러분들이 맨 왼쪽에 1번이 이 함수거든요. 요 1번을 밑으로 접으시면 됩니다. 자, 밑으로 한번 접어보시면 이렇게 되고 혹은 아까 제가 설명드린 이걸 이용한다면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사실은 4사분면이 맞습니다. 불마니까 뭐 그렇게 바로 외우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얘는 사실 어쩌면 이것도 기본형이라고 취급할 수 있어요. 뭐 그렇게 큰 의미에서 보자면 어쨌든 뭐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마지막에 4번은 자, 이게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원래 함수의 모양에는 기본형, 표준형, 일반형이 있다라고 그러는데 이게 약간 어쩌면 일반형에 가까워. 자, 우리가 일반형일 땐 여러분들
항상 어떤 걸 강조하냐면 x 앞에 부호가 항상 x 앞에는 1이 와야 돼요. 근데 얘는 지금 마이너스 x니까 마이너스로 묶어주는 작업을 먼저 할 겁니다. 이게 예쁜 모양이야. 그래서 얘는 뭔 차인데요? 이게 예쁜 모양입니다. 근데. 자, 이제 여러분들이 얘를 한번 분석해 볼게요. 자, 얘는 어떤 함수를? 자, 이 함수를 자, 어떻게 한 거예요? 어떻게 한 거예요? x축으로 1만큼 움직인 게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얘를 그린 다음에 오른쪽으로 한 칸 움직이면 되고, 자, 여러분들이 얘는요, 아까도 말했지만 마풀이라 이렇게 이상면적의 모양이 나옵니다. 얘를 오른쪽으로 한 칸 움직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1 이렇게. 자, 다시 말할게. 책에 있는 식들을 다 웬만하면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혹시 어려운 친구들이 그냥 여기 있는 것만 책에 있는 거 풀어보시고 나머지 그냥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하다가 멘탈 나갈 바에는 차라리 살짝 접어두고 건강하게 좀 하시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어요. 알겠지? 자, 무리함수 소개드렸습니다. 자, 무리함수입니다. 그러니까 진지하게 저 준비할 때 안 할까도 정말 고민이 왔거든요. 근데 그거는 또 좀 그렇잖아. 여러분들 아무리 그래도 제가 이게 학원 쌤인데 그래서 이 정도만 소개드리는 거야. 속성으로. 알겠지? 자, 맨 밑에 있는 자, 마지막 라인 갈게요. 자, 이 친구는 사실 약간 잡동사니 막 섞여 있어요. 그래서 뭐 굳이 제목을 짓자면 뭐 기타, 뭐 그 이외의 어떤 뭐 다른 함수들에 대해서 몇 가지 한번 소개를 간단히 드리고 저희 교재로 가서 이제 이렇게 그려서 한번 해보고 끝내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교재에 이런 함수들이 나옵니다. 그대로 나와요. 좀 심할 정도로 막 정말 다양한 함수 다 주더라고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 여러분들. 자, 1번 문제. 그리고 참고로 영상을 제가 아주 지금 잘 찍고 있잖아요. 정말 다시 한번 봐보세요. 천천히. 오늘 생각보다 많은 거 안 했습니다. 알겠죠? 자, 1번. 혹시 여러분들 이런 함수 이름도 있는데 무슨 함수인 줄 아세요? 숫자로만 된 함수가 있어요. 상수함수라고 이름 써볼까? 자, y는 숫자. 이런 함수들이 존재합니다. 참고로 중2 때 처음 만납니다. y는 2, 뭐 x는 4 이런 것들 그래프가 있고요. 그리고 뭐 이거는 다들 아시겠지만 쌤들 왜 하필 루트 6을 쓴 거예요? 교재에 루트 6이 있어. 그래서 얘를 쓴 거예요. 혹시 또 이제 희한하게 이런 거는 잘하다가 이렇게밖에 못하신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럼 둘 다 숫자입니다. 숫자로 취급해 주세요. 그래서 자, y는 루트 6은 상수함수고요. 상수함수는 알다시피 이렇게 이제 가로선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y가 루트 6인 점들을 다 모아놨다는 의미입니다. 가로선으로 쭉 그리시면 되고 이제 그린 다음에 역시나 극한을 한번 알아보시면 되겠죠. 아시겠죠? 자, 오른쪽이 2번에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3번, 4번까지 설명드리면 이제 교재에 있는 뭐 대략적인 어떤 모양 포뮬은 다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른쪽에 3번, 4번 한번 맞아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안 하고 시험이었나요? 그런 게 하나 있었지. 함수 두 개를 이렇게 이거였나? 자, 그런 게 3번 같은 함수입니다. 아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래프 중에서 막 그런 그래프들 있잖아. 막 가다가 막 끊어지고 막 이런 것들이 있지. 사실 이런 그래프는 저런 상황에서만 거의 나와요. 보통 시간화로 되어 있는데 이런 상황은 나오기가 힘들어. 물론 예외가 예외요.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원래 절대값 함수는요, 원래 이 식이 하나가 아닙니다. 원래는 양수일 때 음수일 때 두 개를 같이 묶어놓은 거예요. 어쨌든 자, 지금부터 자, 요런 상황이 나올 때를 역시나 고1 때 본 적 있고 얘는 사실 많이 나와요. 이제는 고2기도 하고. 그치? 자, 이런 친구 자, 그리는 방법을 간단히 소개해드릴게요. 얘는 여러분들이 뭐 꽃꽂이를 해볼 일이 없겠지만 그 꽃꽂이 스킬 중에 접붙이기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기하게도 어떤 가지 한 개를 붙이면 붙습니다. 붙더라고요. 그런 느낌으로 좀 할 겁니다. 알겠지? 그리고 그리는 방식은 뒤에 보시면 어떤 경계가 되는 숫자가 하나 있어요. 걔를 먼저 말해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자, x가 마이너스 4일 때 자, y 값이 얼마예요? 여기 나오면 8이지. 자, 일단 이 경계점을 먼저 건드리자는 거야. 요 점을 지나겠죠. 그리고 저희는
위의 함수는 이것보다 큰 쪽만 그릴 겁니다. 작은 쪽은 안 쓰겠다는 거예요. 큰 쪽만 그릴 건데 여기가 기울기가 음수니까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개형으로 치면 이렇게 오른쪽 아래로 가는 이런 모양일 거야. 사실 막 정확하게 그릴 필요는 없어요. 대충 이제 어쨌든 보통 극한이라는 게 이런 데는 잘 안 건드려요. 아까 해봐서 알겠지만 어떤 개형 정도만 그릴 줄 알면 되겠죠. 자, 이제 밑에 있는 거 보겠습니다. 자, 얘는 마이너스 4 왼쪽. 이제 여기는 얘로 그리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함수 하나가 이제 두 개의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자, 여러분들이 원래는 여기다가 마이너스 4를 넣으면 돼요, 안 돼요? 그럼 원래는 못 넣죠. 능력. 근데 보통 그릴 때 넣어봐야 됩니다. 한번 넣어볼까요? 자, 마이너스 4를 넣으시면 얼마 나와요? 0 나오지. 자, 실제로는 못 넣기 때문에 이런 기호를 쓴다는 거예요. 아까 누가 물어봤었죠. 이게 뭐냐면 지금 원래는 이 점을 써야 되거든. 근데 이렇게 써버리면 일단은 요거는 안 들어간다라는 기호이기 때문에 그냥 넣어서 이렇게 대신에 동그라미 그려. 색칠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색칠을 하는 순간 원래는 넣으면 안 되는 점이 넣게 되는 거야. 그래서 넣으면 안 되는 점이니까 이렇게 동그라미로 표시하면 돼요.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자, 기울기가 양수니까 이런 식으로 그리시면 되겠죠. 이제 혹시나 여러분들이 이제 이 그래프 보고 또 극한 나오겠죠. 그리고 아마 늦게 보겠지만 아마 여기를 넘기겠죠. 이런 것도 경계가 된 데서 극한은 재밌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린 다음에 푸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아무튼 뭐 이런 거 가능하고. 자, 마지막에 4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것까지 보고 저희 교재 가서 한번 이런 게 정말 이제 어떻게 되는지 보고 끝내겠습니다. 알겠지? 자, 4번 함수 그래프는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지금 방금 위에서 맨 위에 4번에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분자가 숫자, 심지어 양수였지. 이때는 제가 이렇게 합칠 수 있다고 했잖아. 근데 이번 문제는 좀 조심스럽습니다. 이걸 이렇게 함부로 합치시면 큰일 납니다. 무슨 차이인데요? 숫자는 명확히 알고 있는데 x는 뭔지 몰라요, 사실은. 그래서 약간 이렇게 합치지 않고 자, 얘는요. 지금 식이 하나로 보이지만 실제로 식이 두 개짜리 이런 식의 모양으로 결국 바꿔줘야 됩니다. 자, 이게 원래 사실은 절대값 풀이의 기본입니다. 자, 어떻게 하자? 자,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절대값 안쪽을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중학교 1학년 때 이걸 배우잖아. 요 근래도 맨날 말했습니다. 원래 두 가지 상황이 있어요. 자, 위에는 언제일 때? 절대값 안쪽이 양수일 때는 그냥 나온다. 음수면 마이너스를 가지고 나온다라고 그러잖아. 그거를 제가 뒤에다가 구분해 줍니다. 이렇게. 자, 제가 뒤에다가 이거를 지금 제가 만드는 중이에요. 이 절대값 문제를 풀려고. 그리고 자, 여러분들이 양수일 때는 그냥 나온다라고 배우지. 이렇게. 자,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를 가지고 나온다라고 배우잖아요. 이렇게 해서 간단히 해보시면 이 문제도 1회 배도 왼쪽에 3번과 같은 문제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얘네 둘을 그리시면 되겠죠. 한번 빠르게 그려볼까요? 자, 위에 있는 친구는 자, 0보다 클 때는 이거를 쓰래요. 자, x에다가 0 넣어보시고 y 값이 0이거든. 즉 실제로 이런 모양입니다. 0보다 클 때는 얘를 쓰겠습니다. 자, 0보다 작을 때는 얘를 쓰래요. 자, 얘도 역시나 0,0 이 일단 출발점이고 기울기가 음수기 때문에 이런 모양으로 그리면 되겠죠. 자, 근데 왜 0을 안 하세요? 자, 이번 문제는 0을 못합니다. 분모에 x가 있으면 0을 못 넣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이제 여기로 왔더니 이제 폐업을 했어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어쨌든 극한값은 구할 수 있으니까 나올 수 있는 문제예요. 아시겠죠? 자,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숙제할 때 다시 말할게. 만약에 이제 이걸 좀 이해해서 내가 이런 유사한 걸 다 풀 수 있겠다는 친구들은 이제 딴 거 다 풀어보시고요. 만약에 정 어려우면 이게 제가 다시 말했지만 교재에 이런 유사한 상황들이 다 나와. 이거 보고 그대로 하세요. 아시겠죠? 자, 일단 한번 교재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베이직쌤 볼게요. 오늘 저희가 배운 게 자, 이렇게 쉬는 시간 전에는 그래프를 딱 줬어요. 근데 이제 오른쪽 가시면 그래프를 안 줘. 그 말은 뭐야? 여러분들한테 이런 것들을 너네가 그려서
너네가 풀어봐. 뭐 그런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 또 여러분들이 어려울까봐 제가 여기 프린트에 없는 것들 위주로 한번 쭉 다시 또 그려드릴게요. 정 어려우면 그림 보고 하세요. 그려드리겠습니다. 자, 8번 문제 볼게요. 자, 얘는 사실 제가 여기 볼게요. 따로 이제 설명을 안 한 이유가 있어. 얘는 좀 쉬워서 설명을 안 한 거예요. 자,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위에 보시면 여기 따옴표로 힌트를 주고 있는데, 자, 얘는 이제 여러분들이 사실 이제 얘를 그려라는 어쩌면 또 유리수입니다. 어쩌면 또 유리 함수야, 얘도. 근데 얘는 이제 왜 좀 쉽냐면, 자, 위에 힌트가 나와 있지. 제가 실제로 다음 시간에 이제 그래프를 안 그리고 할 때 이런 제가 어떤 스텝들을 쭉 설명드릴 겁니다. 자, 얘를 가만 보시면요. 분자가 뭐가 돼요? 자, 분자가 인수분해가 됩니다. 자, 분자가 인수분해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보시면요. 뭐가 돼요? 이렇게 약분이 돼요. 약분이 됩니다. 그래서 약분을 해보시면 아주 그냥 예쁜 1차 함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혹시라도 문제 풀다가 뭔가 간단히가 되는 상황이 있다면 간단히 해서 그 친구를 그리시면 됩니다. 이해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문제라 따로 설명드리진 않았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얘를 그려서 똑같죠? 한번 보여줘요. 이제 이 함수를 그릴 겁니다. y는 x. 아주 예쁜 기본형 중에 기본형입니다. y는 x. 자, 얘를 그린 다음에 이제 그 다음은 오늘 배운 내용이 나와. 자, 한번 더 해볼까요? 자, 요거에 대한 뜻이 뭐라고요? x가 마이너스 1로 다가갈 때 그때 예상되는 결과가 뭘까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그래프는 내가 그린 거라 뭔가 데이터가 없잖아. 자, 아까도 말했지만 지금 우리는 여기 마이너스 1일 때의 정보가 필요하지. 이때는 그냥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넣어보세요. 그럼 얼마나 와? 그러니까 이게 함수값이면 어쨌든 이제 이 함수는 결론적으로 함수값과 똑같아요. 워낙 이제 끊어짐도 없고 예뻐가지고 딱 체크를 하시면 정답 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왼쪽에서 오든 오른쪽에서 둘 다 이거겠죠. 그래서 사실상 극한값과 함수값이 똑같습니다. 애초에 그렇게 나오는 함수예요. 아시겠죠? 뭐 이런 식으로 불난 얘기입니다. 다음 장 볼게요. 다음 장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아까 제가 말한 상황들 몇 개 나옵니다. 나오는 게 14번 볼게요. 이런 것도 이제 제가 드린 수업 자료에는 없어서 그냥 그려드릴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숙제를 도와드리는 거예요. 그려드릴 테니까 어려운 친구들은 이 그래프 보고 그냥 아까처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얘는 여러분들 근데 이제 오늘 제 설명을 잘 들었다면 혹은 이제 그동안에 이제 함수 어떤 그리는 걸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다면 이거 제가 그릴 힘은 좀 있어요. 어떻게 좀 잘 분석을 하면. 지금부터 이 문제 제가 간단한 어떤 분석을 통해서 그리는 것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얘는 참고로 이제 어떤 기본형이 있고 걔를 몇 번의 작업을 걸쳐 나온 결과물입니다. 자, 하나씩 거슬러 가볼게요. 자, 저는 얘를요 한 번에 하지 않고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자, 이게 기본형이죠. 이거 가지고 얘 만들고 쟤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빠르게 해볼게요. 자, 얘는 우리가 유리함수라고 부르고 기본형은 이런 모양입니다. 자, 얘를 여러분들 자 이제 이렇게 바꿀 건데 자,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팁 중에서 분자가 1, 숫자일 때는 뭐 할 수 있다? 절대값을 한 번에 이렇게 합칠 수가 있어요. 가능합니다. 그리고 얘를 그리는 방식이 뭐냐면 절대값이 없다고 치고 그린 다음에 접어 올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접어 올려보시면 이 친구의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겠네요. 접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마지막에 뭐 들어있냐면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을 했어요. 밑으로 3칸 내리대요. 얘를 밑으로 3칸 내리시면 이제 결론적으로 자, 정경선 얘는 안 바뀌었고 이렇게가 이 그래프입니다. 자, 혹시 어려운 친구는 제가 그려진 거 보고 하세요. 그냥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 그리는 게 안 돼가지고 멘탈 나갈 바에는 차라리 그냥 넘어가는 것도 어쩌면 한 가지 팁이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국 그 멘탈 관리가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수학이 그러니까 어렵다고 안 할 수는 없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아쉽지만 정말 내가 정 안 되면 그런 것들은 좀 넘어갈 줄도 알아야 돼. 정 어려운 친구는 여기 그래프 그리는 거는 풀지 말고 차라리 그래프가 있는 것들을 보고 하는 걸 해보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음 장 볼게요. 다음 장에 자,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는 제가 설명드린 거 꽤 많이 겹칩니다. 맞나요? 아까 제가 드린 프린트물에 뭐 18번 같은 것도 있었고요. 물론 얘들아 숫자는 다를 수 있겠지. 숫자 바뀌는 거는 거의 제가 그린 거에 숫자만 바꾸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18번, 19번 해봤죠? 아까 전에? 19번, 20번도 해봤죠? 20번, 21번은 2차 함수입니다. 그려보세요. 이거로 21번. 다음 장 가볼게요. 다음 장에 이제 오른쪽에 뭐가 나오냐면 방금 맨 마지막에 했던 접붙이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위에 있는 문제 한번 그려보실래요? 자, 이거 한번 연습 좀 해볼게요. 이제 고1 때 여러분들이 충격적으로 이런 어떤 고정관념을 깹니다. 꼭 함수가 식이 하나여야 되나요? 아니에요. 원래 함수의 뜻 기억 안 나시겠지만 원래 함수의 뜻 안에는 어디에도 함수는 예뻐야 되고 뭐 끊어지면 안 되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 함수의 조건이 두 가지가 있거든. 그것만 만족하면 함수라 부를 수 있어요. 얘는 함수입니다. 그려보세요. 그러니까 좀 초반부가 좀 많이 어려워.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요 책이 뒤로 갈수록 좀 쉬워져요. 당장 다음 시간부터는 그래프를 안 그려요 이제. 제가 좀 이따가 보여드리기 실제로는 못 그리는 게 맞아요. 이제 뒤에는 함수가 너무 안 예뻐서 여러분들이 뭐 그릴 수가 없는 상황이 나와. 그러면 이제 어떤 계산 테크닉을 이용해서 그냥 풀 수가 있어요. 근데 그 테크닉도 어렵지가 않아. 그냥 몇 가지 제가 시키는 단계를 체크하면 돼요. 근데 여기는 이제 또 이제 함수들이 나름 그릴 만한 것들만 나왔어요. 한번 쭉 보시면 알 거예요. 근데 뒤에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것도 있거든. 근데 여기는 그릴만